네, 지금부터 제2세션 도시, 마을, 동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을 전후해서 출생한 청장년들이 인천 도시활동가들이 현장 이야기 그리고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겪은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도심 재생 사업의 성과와 인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논의를 보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크 콘서트의 사회는 인천연구원의 윤혜영 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혜영 연구위원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윤혜영 박사님, 그럼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연구원의 윤혜영입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토크 콘서트 유튜브로 함께 이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토크 콘서트 진행 사회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사실 이 우리 토크 콘서트의 이 부제는 도시, 마을, 동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인천시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30, 40대 젊은 층들, 사실 저희 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30, 40대면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좀 진솔하게 우리도 좀 뭔가를 느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기획 의도를 들었을 때 약간의 이 의문점이 있었어요. 저도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젊은 층이라면 젊은 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행사 개최 전에 사전 모임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이 사전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는 이거 정말 훌륭한 기획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 토크 콘서트를 들으신다면 인천의 도시재생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수많은 의문점들 중에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어떤 해소의 실마리를 갖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법이 제정된 지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인천시도 수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사업도 추진하고 우리 전담 조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몇 년간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의 도시재생 현장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인천의 도시재생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은 변해가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도시재생 법이 인구 기준이 있어요. 인구 구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천시 도시재생 현장에 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인천의 도시재생 현장에는 젊은 사람이 있는가? 인천의 젊은이들은 도시재생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인천과 도시재생을 조금 떠나서 인천시만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겐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인천인데 어쩔 수 없이 약간은 긍정적이지 못한 단어들로 인천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과연 인천의 젊은이들은 인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천의 젊은 층들은 인천을 사랑하는가? 라는 슬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이 4분은요, 지금도 인천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젊은 층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은 아실 수 있는 정말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 인천의 도시재생 분야를 활동하시는 이 젊은 층들은 정말
인천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모임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진행 사회를 맡았지만 또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청취자로서 여기 계신 네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본 진행에 앞서서요, 여기 계신 네 분을 좀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면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은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티움 기업부설연구소의 정혜영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사실 도시생을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천의 태생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부름이 있으셔서 지역에 있는 곳곳의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티움이라는 곳은 도시재생에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끼리 만든 협동조합 조직이고요. 현재 한 4년 정도 일대 이사장을 하고 현재는 그 티움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서 실무자들을 조금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에서 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비룡공감이라는 용현동에 있는 곳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이제 신현원마을이라는 곳 두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 중에 두 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양로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양로 프로젝트는 우리 인천 하면은 잘 아시죠? 최고의 번성기였던 동인천이 지금 많이 낙후가 되어져 있는데요. 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은 거기가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옛 명성의 부흥을 꿈꾸고자 동인천에서 지금 역할이 끝난 건물에 새로운 2021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약 4년 됐고요. 저 현재는 15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들어온 이후로 뭐 송도 신도시나 부평, 다른 서울에서 이사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40개의 가게들이 지금 계양로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도시 재생 역할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게 그런 꿈을 꾸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시공간문화 전문 유영희 칼럼니스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 공간과 문화에 대해서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전에 인천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천의 지역의 자산을 콘텐츠로 연관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여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처럼 일반 분들에게 이 어려울 수도 있는 도시와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신문이나 아니면은 책과 같은 매체로 또 글로써 전달하는 역할 또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한 자리보다는 이렇게 토크 콘서트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의 나인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의 나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 딱히 연고가 있지는 않았고요. 인천에 와서 이제 교편을 잡은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밖에서 볼 때 사실 인천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또 상징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사람들이 여기 볼 때 굉장히 규모로서 보나 위치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도시 설계와 도시 재생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활동을 하다 보면 인천이야말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을 미래의 어떤 도시나 건축의 역군으로 한번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활동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중구 신흥동이나 다른 곳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행 순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의견들을 좀 모아서 5가지의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분 한 분 이제 본인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건데요. 진행 순서는 긴장되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의 진행 순서는 이제 첫 번째 발언자는 정영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발언자는 이창계 대표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서 5번째 질문은 다시 정영 소장님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 콘서트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아무래도 첫 번째다 보니까 조금 릴렉스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토크 콘서트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와 서로 이제 각자 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에게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인천은 이런 도시일 것이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인천이란 어떤 도시인가요? 입니다. 약간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또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20년을 살았고 계속 살다가 사실은 잠깐 신랑과 결혼하면서 대전에 내려갔던 게 전부이긴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살던 인천이라는 공간과 지금 다시 도시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시 인천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달라진, 저희가 스스로 보는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서구에 있는 신현원마을과 연을 맺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신현원마을은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굉장히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원도심이 이쁘게 가꿔지면서 사실 공업은 조금 더 쇠퇴하면서 살고 싶은 공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천이라는 것은 옛 것과 지금의 새로운 뉴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토론회에서도 허재영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 국토의 축소판이 인천인 것 같다. 섬도 있고요. 예, 원도심도 굉장히 크고요. 신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천은 약간 다이나믹 코리아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네. 저도 인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다른 도시로 갔다가 다시 지금 인천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좀 남다릅니다. 예, 남다른 마음이 있고요. 저에게 인천이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는 사실 인천은 저에게 좀 부끄러운 도시였거든요. 어디 가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도시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나이를 더 먹고 다시 지금 인천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는 인천이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최고로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인천은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불명예스럽게도 수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당구가 짜고 싸움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망하면 어디 가고 이혼하면 어디 가고 뭐 기타 등등, 예, 수많은 선입견이 많은 도시인데 또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범죄율도 많고 뭐 공부도 못하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들이 사라진다면 다시 인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구입니다. 인구.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되게 작은 도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입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천 인구는 지금 현재 295만의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구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에게 인천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천에 연고를 갖고 모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저희 부모님들도 여기 토박이시고 또 저도 여기 토박이로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저라는 개인과 함께한 좀 그런 도시라는 면에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실 토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또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로 또 해외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어디 도시 출신이니?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였던 배경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자기소개를 이름과 동시에 출신 도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저의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인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까? 인천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시를 한다는 사람으로서 어느 만큼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 10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인천의 문화적인 자산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고는 있었지만 잘 몰랐던 도시에서 점점 알고 싶어진 도시가 된 게 저한테는 인천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천이 직할시로 변화하고 또 앞으로 점점 광역시에서 점점 더 큰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서 앞으로 또 저의 삶과 인천이 어느 만큼의 그런 축을 같이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많은 부분 또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또 한 애증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도시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인천에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사실 제가 인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뭔가 그 항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뭐 연안부두 또는 소래포구 뭐 이런 이미지들을 대략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보다 보면 뭐 공항이 크게 이제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나서 신도시들이 대규모로 개발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창적인 어떤 이미지들 저희가 뭐 차이나타운도 얘기하지만 뭐 동화마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인천에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계양로, 계양장 뭐 등등해서 또는 뭐 코스모 40이라든가 뭐 조양방직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천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문의 어떤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는 도시였었는데 또 현재는 그렇게 굉장히 좀 첨단적인 이미지 또 옛것을 다시 되살리는 어떤 재창조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미래가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은 약간 정반대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드앤뉴도 있었고요. 애증의 도시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밉지만 사랑스러운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제물포 고락부입니다. 제물포 고락부는 아시다시피 개항기 때 이 외국인들의 사교 모임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했죠. 물론 뭐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 들어와서 이 제물포 고락부는 인천이 국제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임과 동시에 또 인천의 소중한 건축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인천만의 매력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매력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창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천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매력들이 있고 이제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나쳐 왔는데 그 수많은 인천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서 제가 요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매력 자산은 노포입니다. 노포. 인천 중구에는 제가 조사한 걸로만 해도 40년 이상 된 노포가 60개가 넘게 있고 그 말 뜻은 제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걸어서 2분 정도 걸어가면 끊임없이 계속 노포를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구도심들도 노포가 있었겠지만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구도심을 부시고 새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인천은 운이 좋게도 또는 운이 나쁘게도 갯벌을 메꾸면서 염전을 메꾸면서 도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인천 구도심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노포 어른들 역시도
송도 신도시라든가 다른 신도시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정착하게 되고 지금 그분들이 60년, 70년 또는 50년 넘게 한 자리에 있으시면서 가게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인천의 매력이고 우리가 좀만 더 잘한다면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런 다른 나라처럼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도시가 인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로 프로젝트는 이런 노포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장사가 안 돼서 사라지게 될까 봐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계양로 프로젝트 자체 차원에서 노포들을 지금 많이 알려내고 있고 노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서 노포들이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매력을 알릴 수 있게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정말 가진 게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엮어내고 새롭게 닦아내서 다시 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창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포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토크 지금 콘서트인데 이렇게 조금은 들어가고 있는. 딱딱해져.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매력 자산은 아까 정영 소장님께서 다양성 말씀 주셨는데 저 또한 다양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로 영화제를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도시가 가장 적합한가, 가장 어울리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인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또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곳이 이곳 인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역사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의 중심부를 갖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위치한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중구의 계양장, 또 연수구의 뭐 송도만 가도 완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영종도뿐만 아니라 여러 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양상들, 또 부평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또 중구하고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자산과 또 매력 요인이 한층 더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뭐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오셨다. 어떤 분은 또 전라도에서 오셨다. 어떤 분은 이북에서. 어떻게 보면 광역시라고 하는 것들, 지방의 어떤 광역시라고 하면 그 도시만의 굉장히 강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물론 인천도 인천 토박이 분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충청도, 전라도, 이북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항구 도시의 어떤 용광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사람 측면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인천 하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실제로 바다에 면한 곳들이 저기 뭐 검단이나 청라나 뭐 내항이나 월미도나 뭐 밑에 이제 송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면적을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민들이 늘 불만으로 생각하시듯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해변은 거의 없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항구의 어떤 산업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내륙 안에도 승기천, 굴포천 또는 뭐 아라뱃길, 인천만큼 이렇게 물하고 가까운 도시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인천의 어떤 매력 요소들을 굉장히 증폭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인데 순서대로 진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좀 전에 저기서 모여서 저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얘기 네. 했었는데 지금 다들 약간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윗분들에게 꼭 시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인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노포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건축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 건축물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구락부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그 동인천에 내려서 일부러 걸어왔거든요. 고개를 넘어서 흥해지문을 걸어왔는데 딱 걷는 첫 번째 타이밍에 건물을 부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부시고 있는데 거기가 다 적산가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진을 일부러 찍었어요. 올리려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포스팅을 하나를 했는데 그 저희 동네 저희 지역의 대부분이 아직 그 원도심으로 남아 있지만 거의 원도심이 대부분 정비구역이거든요. 화수동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산업운동 하시고 노동자 운동 하셨던 그 교회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무너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건축 자산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사실 목포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적산가옥 건축 자산으로. 그런데 목포는 그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인천은 원도심이 저희 그 인천시 전체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에 다 낱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게는 캠프마켓이라는 곳에서는 옛날에 그 적창소 이런 데가 그 군인들이 사용하던 공간들이 남아 있고요. 진짜 꼭 남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그 건축 자산을 꼭 남겼으면 좋겠고 그 자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것들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 칼럼니스트 유영희 선생님이 쓰시는 얘기도 그 소프트적인 것들을 거기 문화에 녹인다면 또 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 자산들을 좀 남길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사실 보존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비구역이거든요.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진짜 바꿔서 다시 돌려서 소프트와 하드를 결합한 문화적 재생 같은 걸 좀 했으면 큰 공간으로 정말 동북아에 웃듯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들으면서 적산가옥에 대한 이런 어떤 개발이나 보존 사실 되게 논란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논의 성숙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 사전 모임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 근데 지금 앞에 카메라가 세 대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페이스를 조금 아직 덜 찾으신 것 같아서 자, 다들 마이크를 손에 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드세요. 자, 드시고 이제 제가 사실은 세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수많은 자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진 않지만 정말 인천에서 정말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자산이 있을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인천의 명소. 저는 사실 이 계양장 지금 여기 있는 저희가 이제 계양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역인데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사실 명소인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이런 인천의 어떤 계양계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정말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장소라서 이 토크 콘서트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계양장과 차이나타운과 내향을 이렇게 연결해서 걸어 보시면 인천은 정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먼저 하면 좀 유리할까요? 그럼요. 저는 인천에 오시는 분들께 항상 추천을 드리는 장소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입니다. 네. 사실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박물관이라고 하는 기관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걷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 자산 말씀도 잘 주셨지만 사실 물리적인 그 뭐라 그러죠? 헤리티지만 유산만 사실상 이렇게 그 맥락을 제거하고 박물관 안으로 놓여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그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잘 담고 있다는 부분에서 항상 인천에 올 때마다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먼저 했습니다. 저는 제 외갓집이 교동이거든요.
근데 교동이 지금 다리가 낮아서 굉장히 핫플레이스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외폴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고 그 배가 하루에 뭐 4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교동에 가시면 지금 핫한 플레이스 말고 반대편으로 가시면요. 그 석양을 볼 수가 있고 북한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교동을 생각보다 그 한 바퀴 도는데 드라이브로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강화 여기 주말에 강화 가시면 막 다 길 막혀가지고 뭐 못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교동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핫플레이스 말고 거기를 지나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그 넓은 서해안과 북한의 그 개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애관극장입니다. 애관극장. 애관극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사람들도 그렇고 뭐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애관극장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저희 아들들을 데리고 애관극장으로 가거든요. 애관극장에 가면 본관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CGV는 다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맨 앞에서 다리를 올리고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고 저희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질은 좀 떨어지는데 아주 재밌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애관극장 가면은 좀 CGV 같은 데 가면은 똑같잖아요. 차를 몰고 가서 누구나 아는 그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올라가면 내가 CGV 어느 점에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논현동 CGV에 있는지 송도에 있는지. 근데 애관극장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경험이거든요. 길을 걷다가 로비로 올라가서 표를 끊고 다시 들어가서 영화관으로 들어간다는 좀 그런 경험을 아이들과 같이 경험한다면은 아주 색다른 경험일 것 같고 역사가 120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 곡장. 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준다면은 인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줄 수 있고 역사를 알려줄 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애관극장을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침 윤 박사님이 제목부 구락부를 얘기하니까 바로 생각났던 게 요 바로 아래 골목이죠. 이음 1977이라고 최근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했던 우리나라 예전에 그 상징하는 굉장히 걸출한 건축가 김수근 씨의 작품이 상당히 원형 잘 보존돼 있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잘 되살려 가지고 저희가 새 단장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다를 보는 모습이라든가 정원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음 1977을 추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음 1977 한번 가봤는데 그 통창의 뷰가 야 이래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토크 콘서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저런 것도 있었어, 인천에 저런 자산이 있었어라고 또 새롭게 발견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저는 사실 이 인천연구원에 입사하기 전에 인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는 알지 못했던 외지인이었습니다. 저희 사전 모임 때 사실 이 외지인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때 저는 이제 인천연구원에 입사를 준비를 하면서 아, 인천은 어떤 도시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인천은 도시인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안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라는 답변을 준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인천에 들어와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천은 이런 자연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떤 인문사회학적인 요인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인해서 인천이란 도시가 인천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체성을 향상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 그리고 인천 사람들을 인천답게 만드는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대학 갔는데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어부야? 그래서
나는 바다에 살지 않는, 나 부평구에 살아서 바다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또 그 다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네는 단꼬바지가 유행이라면 우리는 되게 헐렁하게 입는데. 그러니까 약간 인천의 정체성, 서울과 자꾸 비교해서 되게 낙후된 동네라고 얘기하지만 서울과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 달라요. 네, 유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깻잎머리 할 때 저희 깻잎머리 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도 깻잎머리를 했는데 그때 서울 가니까 깻잎머리 하면 촌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약간씩 달라서,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어서 서울과 되게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죠. 뭐 삶의 질이나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하지만 저희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 그게 촌스럽건 뭐 세련됐건 간에 있는, 네, 그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게 인천의 정체성 같은데, 저도 대학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들은 말이 도시 이름에 천자가 들어가면 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 여자들이 세다며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 세다는 표현이 누군가는 그냥 극도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활력이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다양한 환경의 변화 안에서도 적응을 빨리빨리 하면서 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아름답게 좀 해석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 어려운 인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어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못한 분들이 뭐 여기서 가까운 부두 앞에서 일자리를 이제 찾아서 강한 생존력을 바탕으로 또 터를 잡으신 부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인천은 사실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조금은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뭐 그런 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천 다움이나 인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오고 나서 굉장히 인천의 특성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 보면 강북 도심에서 출발한 도시가 점점 강남으로 확장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는 것들이 어떤 도시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인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예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예전에 그런 자료들을 구축해 놓으신 것들을 제가 아카이빙을 보니까 인천이 그동안 성장해온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인천시가 원래 지금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이라고 부르는 곳이 저 회색 전체 면적입니다. 흔히 우리 인천의 면적이 서울보다 크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1000제곱킬로미터면 서울이 600이니까요.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1910년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제시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개항 이후에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월미도 아시죠? 월미도나 내항, 그 주변에 아주 일부만을 도시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후반부로 가면 부평이 도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울과의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의 인천, 서울의 어떤 위성 도시로서의 인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평 쪽이 굉장히 또, 그래서 인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부평하고 중동구와는 굉장히 다르다. 출신 성분이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있다가 부평으로 다 이사 갔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그 지리적인 그런 이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발전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주변의 인천과 또 서울을 향하는 길목에 있는 부평, 이것들이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발전해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사이가 이제 경인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이 확장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하늘색으로 조금씩 면적이 되는 것들이 다 매립하는 것들입니다. 인천하면 바닷가, 바닷가를 매립하면서 성장해온 갯벌의 도시인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상당히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정말 거의 손으로 일궈가면서
조금씩 매립해 나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르신들이 예전에 얘기하는 게 지금 제물포역 뒤에 바다가 들어왔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염전도 있었다. 그런 시절이 바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지역이 여전히 바닷가로 조성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항구가 부족해서 내항에서 뭐 연안부두라든가 남항이라든가 또는 북항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인천이 굉장히 큰 커다란 항구 도시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때는 김포시의 일부도 인천에 편입되었을 만큼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이 굉장히 고차 산업화되면서 건설업이 발전했던 시기에는 매립 면적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큰 규모의 어떤 택지 매립들이 이루어지고요. 흔히 얘기하는 동아 매립지라든가 남동 산단도 이 당시에 이제 매립이 돼서 굉장히 남동 산단을 보시면 독특한 새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 다 바닷가, 염전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송도 유원지라든가 소래포 이런 것들이 점점 매립되면서 인천이 오늘날의 해안선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가 되면 이제 강화도가 드디어 인천에 들어와서요. 사실 인천이 서울보다 큰 건 맞는데 많은 면적을 강화도에서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면적이 거의 인천의 절반이 좀 안 되는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송도 매립지, 흔히 인천의 어떤 굉장히 뭐 미래적인 이미지, 국제 도시의 이미지라 그러면 송도, 영종, 청라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쪽의 도시들이 다 매립되면서 평탄지로 조성됐던 시기가 되겠고요. 영종, 용유, 우리가 영종도 국제공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영종, 용유도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원래 떨어져 있을 때 그 사이가 이제 갯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섬과 섬 사이에 커다란 갯벌, 이거 메꾸면은 굉장히 큰 대지가 생기고 또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이니까 공항으로 쓰기에 너무 좋았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종도가 또 이제 공항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론 노년, 한화, 택지 이쪽도 이제 좀 더 일찍이 매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인천이 이제 오늘날의 어떤 현대적인 도시 해안선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불과 이제 10년, 15년쯤부터는 오늘날의 인천의 그 거대한 어떤 행정구역을 가지게 된 그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인천의 어떤 특성들을 가진 부평이라든가 중구, 동구라든가 또는 계양구, 또는 뭐 연수구, 그때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시가 굉장히 확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창길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천에서는 그나마 다른 곳들의 철거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때 조금 신도시 개발로 이끌어지면서 원도심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인천이란 건 정말 규정하기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기 힘들 정도의 광역시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교수님이시구나. 자료가 있고 주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섬에도 갈 일이 몇 번 있는데, 이 섬의 이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나는 경기도에서 국민학교를 나왔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천에 계시는데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든 이유는 지금 이창길 대표님은 딱 남으셨기 때문에 또 이제 저만의 요청을 드리려고 이창길 대표님에게 쏟아지는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그런 부분에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양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오해? 뭐 저희가 계양로 프로젝트 하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뭐 일단 저는 70살이 일단 아닙니다. 70살도 아니고 저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드리고 싶고, 뭐 장난 같은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좀 여기서 계양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인천이 고향이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천 중구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그러면 인천 사람이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인천이라는 이런
이런 메트로폴리탄 시티 같은 규모의 도시에도 텃세가 있구나, 이 존재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천의 정체성은 저는 솔직히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인천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고, 정말 있나?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20살에 서울에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다 인천에 있다가 잘하면 서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대학교도 서울로 가야 되고 직장도 서울로 가야 되고 인천을 빨리 뜨라는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패배적인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양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20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20대 초반 친구들을. 그 친구들은 달라요. 그 친구들은 인천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인천이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 맞대고 앉아서 인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인천의 매력이 무엇이고, 야 우리는 인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 좀 이런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말할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서로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정체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체성은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충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이런 추가적인 논의를 또 하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간에 인천의 도시생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현장의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을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시고 또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번째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들 또는 경험들, 추억들 중에 조금 재미있는 것들 아니면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도 ING 중인데 저는 이제 도시공학을 전공해서 대부분의 저희 과가 취업을 하면 엔지니어링에 가거나 공기업에 가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엔지니어링에 가면 지자체랑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자체랑 많이 일할 때 어느 지자체가 제일 힘들어라고 하면 1순위로 거의 나오는 데가 솔직히 인천이에요. 네, 공무원들 힘들게 한다. 일 잘 모르고 모르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일하고 협동조합 팀을 차리고 인천에 이제 선배들이 오라고 했을 때 왔을 때도 사실 저도 모르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서울에서도 다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랬는데요. 그 특정 과긴 하지만 자랑을 해야죠. 주거재생과에서 같이 더불어마을 사업을 진행을 했고 더불어마을 사업을 3년 동안 이제 인천연구원하고 첫 해, 그다음에 더불어마을 사업 주거재생과에 자체적으로 2회 지금 총 3년간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지역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이 받았을 때는 내년에 수정하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게요 라고 미뤄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3년간 추진하면서 거의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그 추진 체계를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지금 제일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다 가보니 가장 필요한 게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니고 집수리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얘기를 막 이제 했어요. 집수리가 정말 필요하다. 온수도 그렇고 강화도 그렇고 이건 부평도 그렇고 이건 동구도 그렇고 모두가 가는 문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그럼 집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고요. 올해 지금 바로 시범 사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아주 작긴 하지만 단어라는 게 주는 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총괄 계획가라는 걸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사용했어요. 근데 계획가라고 하면 왠지 저도 플래너이지만 계획만 세우고 없어질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는 계획 세운 걸 실행하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도 총괄 계획가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로, 그다음에 일반 활동가에서 마을 활동가에서 그냥 주민 활동가로 이런 식으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멤버십. 그래서 뭐 어저께는 그 정말 약간 야담이긴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광역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인천에 계신 분들하고 전체 더불어마을 사업 회식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행정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생각보다 유연하다라는 걸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 PT를 틀어주실 수 있으면, 저희 대표님이 만든, 제가 아까 초반에 소개시켜드린 서구에 있는 지역인데요. 유명한 마을은 상생마을이 더 유명하고 그 밑에 있는 신현원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구라는 곳은 공단과 주거가 혼합되어 있어서 이 대부분 이렇게 큰 집들의 다세대가 옛날에는 그 쪽방촌처럼 노동자들을 이렇게 임대하던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다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폐쇄하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원도심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SK라는 거대한 난방 그 공장이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이 지역의 또 슬픈 이유 중에 하나는 상생마을의 뉴딜을 제안하면서 함께 갔다가 사실은 뉴딜 구역 면적 때문에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연을 맺은 건 3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가능성을 본 거는 딱 요거였어요. 서울보다 공동체가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축제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한 300~400명 모인 그 동네 길 가운데서 축제를 했는데요.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200만 원. 예, 딱 재료비만 들었고요. 나머지 모든 거는 동네에서 찬조를 해서, 그러니까 동네에 없던 축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런 이제 공공적인 사업을 할 때 되면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인 주민들이 뒤에 빠지고 의전하셔야 되는 이제 공무원분들, 뭐 국회의원분들이 오셔서 마이크를 잡는 순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를 보는 것부터 다 주민이 있고, 그 주민들이 그것들을 다 약간은 오히려 주민들을 내세우는 형태로 해서, 물론 인사도 하시고 가시긴 했지만 주인공이 주민이 되는 자리가 되었고요. 저희 같은 그 지금 신현원마을 같은 경우는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옛날에 희망지 그냥 하다 보니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희망지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하고 나서 이제 더불어마을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절차대로 갔던 첫 번째 지역이긴 한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실제적으로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을관리소를 지금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마을관리소는 마을주택관리소라고 해서 인천시가 지원해서 인건비를 주어서 그 공구대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는 마을주택관리소라는 명칭만 따고 그다음에 사업비만 받고 운영비는 주민들이 봉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주택관리소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2012년도에 참여형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사실 거의 이름도 없을 정도로 없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인천에서 사실 어떤 틔워지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주민들하고 뭘 하고 있냐면, 마을관리소가 정말 그냥 생활 SOC 기능 정도의 서비스 공급 기능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이 할 수 있는 기능인지를 스터디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현장의 인천은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아니면은 그다음 사사로운 이런 이익보다는 지역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시재생은 혹시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 재생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크를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발언하려고 했는데 딱 드셔서 아 기다려야 되나? 아니, 다 들고 있길래. 네, 내려놨길래. 근데 사실 저 신현 엄마를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현장 방문을 좀 하면 저 강렬한 파란색이 딱 네네네. 기억에 남는데 정말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뭔가 여기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네.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로서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해 보면 아 여기는 조금 소수의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니면 여기는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게 금방금방 또 비교를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던 엄마를 또 저희가 또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마이크 드신 김에 한번 저는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참 보람되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구나. 계약로 프로젝트를 지지해 주는구나.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평균 한 달에 10개 이상씩은 응원의 메시지가 날라오거든요. 장문으로. 예,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참 보람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동인천이 망가지는 게 아쉬웠고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보다 먼저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동인천에 대해서 계약로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어떤 메시지도 많이 받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여자 대학생 분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간 거죠. 그래서 서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서울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인천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인천에 데이트하기 싫은 거죠.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많은 가게들이 생기고 예쁜 카페가 생기면서 또 노포도 알려주고 하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데이트를 멋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내 친구들 보고 인천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고 있다. 뭐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4년째 하고 나니까 실제로 되는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구나. 서울에서도 진짜 많이 내려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약로 놀러 오고 인천이 진짜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 계약로 프로젝트를 보러 일본에 있는 그런 학자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 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 중구 계약로로 와서 구경을 하시고 자기네 도시에 가서 또 따라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새 많이 느끼고 또 요새 또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는 거의 희망적인 걸 요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천에 하면 또 기념품이 없잖아요. 인천은 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없는데 저희가 계약로 맥주를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잘 될까? 이게 될까? 맥주를 파는데 맥주를 살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또 재밌는 건 저희가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맥주 2병에 컵도 들어있고 스티커도 들어있고 만들어서 이걸 팔릴까? 그냥 맥주인데 팔릴까? 기념품으로? 근데 예쁘게 잘 만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일 만에 매장이 없는데도 3일 만에 1,600개가 팔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사갖고 가서 자기 회사로 가서 회사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서울 직원들한테 이거 인천 기념품이야 나눠주기도 하고 막 30개씩 사가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천은 진짜 가능성이 큰데 아직 무언가 하지 않았구나. 일단 저희 계약로 프로젝트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면은 더 빠르게 더 멋진 인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4년 동안 이제 가능성은 다 봤어요. 가능성은 되는구나. 사람이 실제로 오는구나. 아무도 안 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오는구나.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구나. 와서 나에게 숙박을 물어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고 그다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저분이 바로 힙이라는 사람이구나. 약간 힙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어떤 가능성을 또 열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 굉장히
좋은 롤 모델로서 또 계시는구나. 저런 분이 계셔서 인천은 또 발전되고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맛봤던 것 같고요. 예, 그 뭐 저는 이제 그 계양로 근처 신흥동 쪽에서 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계양로가 그렇게 잘 되는 줄 몰랐네요. 예.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꼭 한번 놀러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계양로 프로젝트 쌀이제길이란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우리가 늘 얘기 가자에 있는 이 코스모 40, 또 강화에 있는 조양방직, 최근에 인천의 굉장히 핫플레이스들을 보면 그 제도권의 어떤 공공의 도움 없이 정말 민간 스스로 정말 청년들 또는 뭐 독특한 생각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해외까지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재밌고 또 굉장히 그만큼 역동적이고 굉장히 빨리 어떻게 보면 제약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참 인천에서 중요한 어떤 재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 반면에 지금 인천에 있는 수많은 쇠퇴한 노후한 지역들 무려 40군데가 넘는 그런 재생 후보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제도권에서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지금 저희가 벌써 인천에서도 5년째 재생 사업들을 계속 지정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 효과를 저희가 단기간에 정부 지원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쇠퇴한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제도권의 도시재생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무슨 뭐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비판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예산은 다 어디 갔는가 뭐 이런 비판들을 한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자력적으로는 어떻게 일어서기 힘든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옆에서 역할을 좀 지원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서로 맞대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한데 모이게끔 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러면서 다만 4년, 5년간의 기간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의 싹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 안에 있는 제도권의 어떤 재생 사업 지역들을 가보면 굉장히 그 주민 협의체 구성 자체도 어려운 지역이 많고요. 활성화 계획은 대부분 이제 뭐 용역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경우도 많고 뭐 재생대학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과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싶다가도 그 와중에 그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만부마을이나 효성마을이나 광화읍이나 뭐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부 지원이 없었더라면 미처 발굴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 기회들을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또 환경 개선을 하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도시재생은 할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렵고 진행도 안 되고 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이걸 왜 했나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가 힘들었지 거기에 오르면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스 더 나가는 것들은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목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제도권의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서 정말 이걸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남아있으면 사실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유영희 선생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히려 마지막이 편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 활동을 관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일전에 재단에서 했던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험적인 측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또 인천
인천대, 인하대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과 같이 좀 교류를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또 인천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인천의 문화 자산들을 소개를 함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그런 메세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또 실제 사업화하기도 했었는데, 아까 우리 안에서도 사실 몰랐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인천에는 일단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작은 커뮤니티 혹은 작은 그 어떤 산업계 안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가 좋으면 좋은 걸로 끝나고 나쁘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레슨런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을 그러니까 넥스트를 도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없어서 모른다, 없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사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도시 뭐 재생 활동가 협동조합에서도 오시지만 그런 활동가분들께 조금 더 이런 인천의 현황들을 많이 공유드리고 또 그 현황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뭐 그게 민관 어느 쪽이 됐던 상관이 없으니 좀 그런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또 대학교에서도 와 주셨지만 인천이 많은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안에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소통과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네 번째 질문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나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도 좀 여유롭지 못했던 것 같고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인천의 과거와 인천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은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인천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인천의 미래를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연스럽게 또 처음으로 사실 조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도시재생이라는 게 2막이 지금 공공으로는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 뉴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하는 도시재생 지금 또 거의 끝마무리 단계여서 되게 생각이 많은데 그중에 또 인천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어저께 약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인천은 국토의 축소판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계속 그래서 아까 정체성 얘기도 했을 때 뭐예요라고 했던 게 3기 신도시도 만들어져야 되고 아직 도서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못 썼다고 하는데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초반에 단기적으로 도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건축 자산을 중심으로 뭔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겹쳐지는 그 재생이라는 컨셉을 좀 가지고 원도심을 조금 더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 조금 공공한테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천에는 꽤 많은 출연기관과 공공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뭐 이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산화를 한 케이스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공적기관들이 공공 디벨로퍼 기능을 좀 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군구뿐만 아니라 자산들을 가진 그 여러 가지 건축 자산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뭐 SOC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인천의 약간 문화가 살아있는 인천이라는 정체성으로 조금 더 귀결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민간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 공공 디벨로퍼 기능을 좀 공공이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더 많은 방향으로 이 다양한 우물들을 자원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작게는 사실 이창길 대표님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좀 대규모로 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정말 인천의 미래가 너무 기다려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과 닮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러니까 리버풀이 닮아 있고, 런던이 닮아 있고, 요코하마가 닮아 있고, 뉴욕이 닮아 있더라고요. 다 그 도시들의 특성이 뭐냐면 과거에는 산업 기반이 중심이어서 민간인들이 그쪽 라인으로 갈 수 없었던 곳인데 현재는 그런 곳들이 다 갤러리가 되고 카페가 되고 이제 문화시설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G7 국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진국이기도 하고 전 세계 10위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천이라는 도시가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도시거든요. 바닷가의 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도시가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잖아요. 멋진 나라. 멋진 나라에서 이제 그런 산업시설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 훨씬 더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구도심 앞에 바닷가가 열리고 연안부두로 이어지고 바로 송도가 이어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제물포 구락부 여기 구도심이 이어지고 새로운 것과 올드한 것과 새로운 곳이 이어지고 바닷길이 열리고 다시 시민들이 바다로 나가고 기존에 있던 산업시설들이 다 국민에게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갤러리랑 카페로 바뀌고 우리 언제까지 카페에서 미국 인더스트리얼풍 거 갖다 쓰고 유럽 거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좋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얘기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발언이셨는데, 네. 뭐 옆에 이제 계양로에서 와주셨지만 저는 그 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1등은 고생하고 2등이 돈 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단순히 처음 했고 가장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최고, 최초라고만 해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제 조금 물러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내재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밖으로 발산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를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뭐 이제 국제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모색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인천에 오고 나서 좀 처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많은 광역시들이 사실은 인구 감소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까지 돌파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인천이 뭐 행정구역의 면적, 규모로 보나 인구로 보나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인천에 오면서 항상 어떤 도시의 모델로 생각해 보면 일본에 우리가 이제 동경 일본의 수도 동경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경이 제1의 도시가 되겠고요. 흔히 이제 제2의 도시라 그러면 뭐 오사카, 뭐 후쿠오카, 삿포로 여러 도시가 있지만 사실은 독보적으로 요코하마가 2위의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동경 인접해 있어서 히스토리도 굉장히 유사하지만 또 큰 잠재력을 가지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거의 인구 1000만에 가까운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코하마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의 어떤 산업, 항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도 다양한 어떤 뭐 개발이라든가 정책들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천은 지금 이제 제3의 도시도 뭐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뭐 굉장히 서울 다음가는 그 큰 위상 그런 이미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사실은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상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무엇보다도 개항 창조 도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저희가 굉장히 거점으로 생각하는 동인천. 예전에 인천을 상징했던 정말 인천의 번성을 가장 체감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동인천 일대. 그리고 이제 부평 굴포천 일대 이 세 가지 지역들을 꼽고는 합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의 어떤 대규모의 어떤 재생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아마 인천의 미래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 지역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낙수 효과를 늘릴 정도의 어떤 스케일의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지역들에 대해서 항상 인천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지역들이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인천이야말로 정말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모여 있고 또 토박이들도 있고 하는 만큼 사실은 거기서 저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폐쇄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만 깎아먹는 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포괄적으로 포용하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지역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구 비율로 따지면 토박이보다 다른 지역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포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게 사실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항구 쪽에 가면 특히 많고요. 그 기업들한테 언제까지 그 외지인처럼 이렇게 이방인처럼 해봐야 그 손해는 저희가 다 어떻게 보면 감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든 사람이든 인천이 향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포용적인 정책과 포용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네 분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왜 마음속에 차오르는 무언가가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저희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인천시 직할시 승격 40주년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천광역시의 친구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50대 그리고 60대에 맞이할 인천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준비한 5가지의 질문을 다 드렸고요.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소의 실마리를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장담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